통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김희철 씨하고 모모 사주풀이 리뷰 겸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합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목이 좀 쉬었네요. 자, 슈퍼주니어 김희철 사주풀이에서 지난 12월 21일 날 제가 풀이를 해놓은 게 있네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김희철 씨 사주풀이를 하게 된 계획이 그러면 되게 좀 똘끼 충만해서 어떤 사주일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주풀이를 했는데요. 개해년 돼지띠해에 태어났고요. 기미월이라고 해서 여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기해일주로 태어났네요. 미월의 기해일주인데 여름철의 기토로서 개수를 꼭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렵고 힘들어도 극복하려고 하는 마인드,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똘끼는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대체적으로 무인성한 데서 나오고요. 그리고 식상을 다룰 수 있는 힘, 이런 데서 똘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에서 인성이 일단 보여지지 않아요. 아침에 태어났으면 인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낮에 태어났으면 인성이 있는 건데 1시 넘어가서 태어났다 이러면 인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태어난 시간을 모르니까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미시거나 유시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인성이 있으면 이것저것 고민하고 생각하느라고 해야 될 말을 다 하지 못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인성이 없으면 브레이크가 잘 안 걸려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거침없이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생각하지 않는 저돌성,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재성이 다자하면 분위기를 맞추려고 무리수를 던지는 경향이 있고, 거기에 인성이 없으면 더욱 무리수를 잘 던지게 됩니다 라고 제가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희철 씨가 좀 운과 맞아서 좀 빵빵 터트려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 보이는데요. 사주에서 인성이 없고 시간이 오후 시간대에 이렇게 태어났으면 되게 재미있는 사주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음악적인 자질, 그러면 이제 토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있는 성량을 논할 때 토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급금 그러면 중후한 소리를 낼 때 얘기를 하고, 수국화 그러면 잔음, 기교, 이런 것에 좀 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은 토라고 하는 이 기운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후한 소리가 난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월상 일지의 양인을, 월상 기토는 일지의 양인을 깔았으니 나보다 잘난 형제, 동료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을 양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음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기토가 미를 봤을 때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러면 이제 나보다 잘난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룹 활동할 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 예능에서도 나보다 잘난 사람들, 즉 강호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움직여 줄 때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토라고 하는 비견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동료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공평, 평등주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이 없는 미토는 해수와 합을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장복된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는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애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연주 해수, 그리고 일지 해수가 작용하면 애정적인 성향이 발동을 해요. 대체적으로 사화나 해수가 오면 운에서 이것들이 발동하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써놔서 내년이 되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해년 돼지띠해가 되면 애정적인 면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2019년 상반기에 있었다면 헤어지고 하반기에 누군가를 또다시 사귀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없다면 상반기에 만나서 가을쯤에 헤어진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해 미가 합되고 미대운이기 때문에 얘는 깨지지 않는 걸로 보고요. 여기서 해수를 건드렸으니 올해 열애설이 드러나기 쉬운 그런 시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침 그 트와이스의 모모랑 사귄다라고 인터넷에 떴거든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사주풀이 먼저 하고 두 사람 궁합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결혼 시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2019년은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지키는 게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결혼이 조금 그렇고요. 2020년 정도부터 결혼을 생각하는 운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사주에서 미월에 수가 다자하기 때문에 난습해서 여자를 좋아하는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형태가 아니고 누군가 옆에 붙어 있기를 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스킨십 강도가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사주이고요. 좋아하는 여자의 형태는 그냥 깔끔, 단정 이런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운의 흐름 이렇게 봤을 때 병화를 보면 인생의 급수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병화를 21세 때 봤네요. 16세부터 화가 운이 들어오기는 했어요. 그러면 16세부터 26세까지 병화라고 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인생의 급수가 조금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편관운이 왔어요. 해묘미 목국을 이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여자를 만나도 점차 내 뜻과 다르게 싸나워지는 여자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살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고 착한 여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싸나운 여자를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싸납지 않더라도 만나는 사이에 싸나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누군가 만나는 거 가능하면 좀 착한 여자, 너무 당당하고 잘난 여자보다는 착한 여자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겁재가 와서 재에 합했기 때문에 내 것을 뺏기는 일도 생길 수 있는 시기인데요. 보통은 좀 억울해지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재와 합을 했기 때문에 여자 문제에 있어서 다툼 이런 것을 예상해 볼 수도 있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술월령에서 형사를 치니 정화가 깨져서 어머님 건강, 정신적인 문제, 이거 작년 얘기라서 지나가 버린 거고요. 올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하기 때문에 기인을 만난다거나 동료를 만난다는 정도, 이런 시기에 누군가 사귄다라는 것은 나쁘지 않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수가 연지일지를 도충하기 때문에 새로운 명예 이런 것도 발생하게 되고 애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충은 정신적인 문제를 말하기 때문에 조금 우울해진다거나 공황장애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긴 하는데요. 무인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크게 신경 쓰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평관대운이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가로로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에 상관이 운에서 왔으니 새로운 것들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사와의 갈등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내년, 내후년 이런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말과 행동에 좀 신경 써야 될 때입니다. 구설 같은 게 생기기 쉬운 게 내년 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김희철 씨 사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모모 사주풀이, 이것도 올 초에 제가 우연찮게 해놨네요. 병자년 지띠해에 태어났고요. 기해월이라고 해서 겨울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술일주로 태어났는데요. 해월의 경술일주, 그래서 추운 겨울의 경금은 한냉해지기 때문에 조우가 시급합니다. 근데 연주에 병화가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조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생수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촉이 발달했다 그래요. 그리고 몸으로 하는 건 다 잘합니다 그랬어요. 식상이 많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것은 다 잘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연주 병화가 기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상의 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식신격은 천성이 조금 게으른 경우가 많아서 게으름을 보완하기 위해서 편리한 도구를 만들어낸다거나 무언가에 몰두한다거나 그래서 성과를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식상이 다자한 관계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재미있고 알아먹기 쉽도록 설명하는 그런 재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는 원만하고 주변 사람들과 다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보여지고요. 식신격은 상관과 다르게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아하게 표현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부인 마냥 레이스 달린 옷을 입는다거나 큐티하게 입으려고 노력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인성격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주에 경술, 개강을 깔고 있으니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고 허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욱하면 한방 튀어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허실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식상, 그래서 예능 쪽에 좀 특화된 사주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애정적인 성향에 있어서 식신격은 관을 밀어내는 성향이 있어서요. 적극적으로
적이고 듬직한 면이 있어야 마음을 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쉽지 않게 보이지만 막상 알고 보면 금방 사랑에 빠지는 그런 형태이고요. 남자의 외형적인 듬직함이나 적극적인 모습에 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헌팅에도 잘 넘어가는 구조가 이런 구조라고 얘기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니저라든지 경호원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못 사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까이 있으면 사귀기 쉬운 거죠. 좋아하는 것들은 조금 큐티한 것들을 좋아할 수 있고요. 인형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물을 하면 마음이 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나 연애는 사주가 한랭하기 때문에 따뜻한 남자를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여름철에 태어난 김희철 씨 같은 경우 나쁘지 않죠. 운에서 화가 오거나 목이 오면 연애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대운이 금운이에요. 그래서 연애를 잘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운이 기해년 그래가지고 해수가 일지를 여러 번 건들거든요. 그러면 이때 열애설을 기대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한랭에서 저는 열애설보다 직업적인 부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열애설이 떴네요. 그래서 연애하기 쉬운 구조는 아닌데 올해 운에서 건들고 내년에도 건들고 내후년에도 건들고 그렇거든요. 그럼 이러면 변동이 생겨요. 이 두 사람이 올해 사귄 것이 아니라 작년이나 재작년에 사귀었다라고 한다면 올해 좀 깨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시기는 아니거든요. 일단은 그렇고요. 운의 흐름은 초년에 무술하고 운이 들어왔어요. 편인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병약해지는 것, 부모가 자신을 간섭해서 답답해지는 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유대운부터 관이 들어와서 경금을 재련했다라는 것은 이때 경금은 정화를 보면 재련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갈고 닦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이 노력을 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기해년에 기토가 해수를 달고 와서 약한 토가 물에 휩쓸리기 때문에 이것을 소화시켜 줄 수 있는 목이 있다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요. 목이 없다면 이제 재능 발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인성운이 왔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 공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로 해수가 자수, 해수 다 건들면서 술중에 정화, 신금이 나오기 때문에 관이 튀어나오는데요. 이것을 애정운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뭐 인성운이니까 명예운이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기에 광고 찍거나 위촉장 이런 것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시기적으로 애정운이 발동할 수 있는 시기인데 누군가 사귄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누군가 사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런데 조금 조정, 타협 이런 게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운이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요. 앞으로 운 자체가 뭐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31세쯤 되는 운에서 스캔들이 터지면 연애 생활을 접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제가 해놨네요. 이제 두 사람 궁합 한번 볼게요. 김희철 씨 사주, 이게 이제 월겁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투관된 관이 있으면 살격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비견격, 그래서 친구처럼 편안한 사람 또는 동등하게 만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식신격 그랬거든요. 격으로는 식신과 비견은 서로 상생하는 형태이라서 서로 만나는데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경술일주고 기해일주고 그렇거든요. 기해 다음에 오는 것이 경자이고 경술 이전에 오는 것이 기유인데 이것을 선전 그래요. 뭐냐면 기, 경, 술, 해 이렇게 천간으로 남자 쪽에서 여자 쪽으로 넘어가는 순행을 하고 있고 지지로는 여자 쪽에서 남자 쪽으로 넘어가는 순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을 선전이라 그러거든요. 같은 공망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간과 지지가 거꾸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행 방향이 얘는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천간은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천간과 지지가 따로 노는 궁합, 그래서 궁합에서의 1급 선정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신과 유체가 따로 노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대화가 안 통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뭐라고 할까요? 연애로는 좋아요.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가 연애를 하게 되면 서로 자주 안 만나는 상태에서 가끔 보기 때문에 참 좋거든요. 근데 이쪽도 지금처럼 공개 연애를 해버리면 정신과 육체가 따로 노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궁합상으로 썩 좋은 그런 형태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운에 있어서 올해 같은 시기에서 이제 이 두 구조당
구조 다 한 번씩 흔들릴 수 있는 시기이거든요. 올해, 내년, 내후년 하면서. 그래서 김희철 씨가 결혼할 때가 돼 가는데 이분이랑 결혼할까? 이 생각을 해보면 그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궁합에서 식신격의 여자가 원하는 것은 남자가 재미있는 것, 조금 듬직한 것, 보통은 관격을 잘 만나는데요. 이분이 관이 투관이 됐을까요? 그러면 관격이 되거든요. 관격이면 서로가 잘 맞는다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애정적인, 연애적인 측면에서. 근데 결혼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좋은 궁합은 아닙니다. 정신과 육체가 따로 논다라는 것은 속궁합이 안 좋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구조, 올해도 애정적인 변동이 있을 시기이고 내년, 내후년도 애정적인 변동이 있을 시기입니다. 김희철 씨 사주는 결혼을 한다면 2023년, 24년 이런 때일까요? 예,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두 사람 사귄다라고 열애설이 떴거든요. 만약에 사귀게 되면 이쁜 사랑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로 안 좋은 얘기 해놓고 이쁜 사랑 한다고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걸로 두 사람 궁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